자, 한비자입니다. 한비자. 지난번에 해로 편이었죠. 해로. 이번에는 유로입니다. 유로. 비유. 비유할 때 유자고요. 로는 여기서도 이제 해로 편처럼 노자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뭐 읽어봐야 알겠죠. 자, 유로입니다. 사실 해로하고 유로를 같이 읽었으면 좋았을 건데 뭐 너무 해로가 길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했네요. 자, 세상에 도가 행해져 앞에 닥친 급한 걱정거리가 없으면 편안하고 조용하여 역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역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요, 다른 지역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자기 집에서도 멀쩡히 잘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노자가 말하기를 빨리 달리는 말이 필요 없어져 논밭을 일구고 걸음지게 주는 데나 쓴다 라고 했다. 걸음을 주는 데나 쓴다. 세상에, 잠깐만요. 세상에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서로 공격하느라 그칠 줄을 모르고 서로 수비하느라 여러 해 동안 끊임없이 싸움으로 갑옷이나 투구에는 석회와 이가 생기고, 석회는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나쁜 거겠죠. 군막 안에서는 제비와 참새가 집을 짓고 병졸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군마가 근교에서, 군마라는 거는 군대에서 쓰는 말이요, 군마가 근교에서 새끼를 낳게 된다라고 했다. 옛날 정나라 사람이 커다란 여우 가죽과 검은 표범 가죽을 진나라의 문공에게 갖다 바친 일이 있었다. 뭐 아무튼 그냥 봅시다. 그때 문공은 나그네로부터 이것을 받으면서 탄식하며 말했다. 이 가죽의 임자인 여우와 검은 표범은 그 털의 아름다움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여 죽게 된 것이다. 물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그 명예욕 때문에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인 일이 있는데 서나라의 언왕이 그러하다. 또 성곽과 영토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자초한 일이 있는데 우나라와 괭나라가 바로 그 경우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죄는 욕심을 갖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했다. 진나라, 북쪽 진나라입니다. 북쪽 진나라의 지백은 범씨와 중항씨의 영토를 합병한 뒤 다시 조나라를 공략하려 했으나 한나라와 위나라가 이에 모반하여 지백의 군대는 진양에서 패하고 그는 고량의 동쪽에서 죽었다. 그 결과 진나라 영토는 세 나라로 나뉘어지고, 한위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의 두개골은 조나라에 보내져 오치를 한 다음 술잔으로 쓰였다가 나중에 요강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재앙은 만족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했다. 이거는 지백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대부들을 침략하다가 이제 죽게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런 고사들에 빗대서 이제 노자 도덕경에 이제 그걸 언사를 얘기하고 있네요. 풀이하고 있는 거네요. 유로라는 게. 자, 오나라 임금은 굴산의 말과 수국의 묘곡이 탐나 충신인 공직이의 간언을 듣지 않았다가 나라는 망하고 자신은 죽임을 당했다. 이야기는 순망치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자가 말하기를 허물은 탐욕보다 더한 아픔이 없다라고 했다. 나라는 존속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떳떳한 것인데 패왕이 된다면, 패왕 여러분 아는 그 패자, 패왕이 된다면 더욱 바람직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일신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떳떳한 것인데 부귀를 누리면 더욱 바람직하겠으나 그것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탐욕 때문에 스스로 해를 입지 않으면 나라는 망하지 않고 또한 자신도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만족한 것을 알면 언제나 만족한다 라고 했다. 고왈 지족 지위 족의 라고 했습니다. 지족 지위 족의, 지족 지위 족의. 과유불급, 소탐대실. 양보 밥 먹다가 추루 먹으려고 하다가 처맞음. 그지 양파야? 그건 아니야. 초나라 장왕이
진나라와 싸워. 북쪽 진나라요. 진나라와 싸워 황하와 형옹에서 이기고 돌아와 재상인 손수고에게 상을 주려고 했다. 형파 왜? 형파 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양코는 외갓집 가서 자기 손녀 그 보고 왔다. 내가 그 손녀가 하악질 하더라. 양파가 그 자기 손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손녀가 그걸 보고 이제 하악질한 거예요. 양파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 양파 손녀는 그걸 뺏지는 못하고 덩치 차이가 나니까. 자, 아무튼 손수고에게 상을 주려고 했다. 손수고는 한수 근처에 모래와 자갈이 많은 거친 땅을 원해 그것을 상으로 받았다. 초나라 법에 신하에게 복록으로 준 땅은 2대까지만 받을 수 있고 그 뒤에는 나라에 다시 반납하도록 돼 있는데 오직 손수고의 경우에만 그대로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라의 법으로도 다시 몰수하지 않은 까닭은 그 땅이 워낙 척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대손까지 그 땅을 소유하고 제사를 끊이지 않았다. 노자는 말하기를 잘 세운 것은 뽑히지 않고 단단하게 품은 것은 떨어뜨리지 않는다. 자손이 조상의 제사를 지내며 대대로 그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는 손수고를 두고 한 말이다. 통제하고 지배하는 권력이 자기 손아귀에 있는 것을 위력이 막중하다고 하며 그 권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안정되었다고 한다. 막중한 사람은 경박한 사람을 부릴 수가 있고 안정된 자리에 있으면 서두르는 사람을 부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뿌리이고 조용한 것은 서두른 것의 주인이다 라고 했다. 또 노자는 군자는 하루 종일 길을 가도 치중을 떠나지 않는다 라고 했다. 치중은 수레죠, 수레. 나라라는 것은 임금에게 있어 온갖 군수품을 실은 보급 차량과 같은 것이다. 이게 바로 치중입니다. 조나라의 무령왕인 주보가 살아있으면서 그 아들인 해문왕에게 나라를 물려준 것은 그 소중한 치중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무령왕이 나중에 굶어 죽게 되죠. 나라를 물려둔 뒤 여기 나오네요. 물려준 뒤 비록 대나 운중에 있으면서 이건 지명입니다. 여행을 즐겼으나 그때는 이미 조나라를 통제할 권세가 없었다. 주보는 만승의 큰 나라의 왕이었으면서도 천하 사람들에게 자신을 가볍게 여기게 했던 것이다. 세력이 없는 것을 경이라고 하고 가볍다 그런 말입니다. 함부로 지위를 떠나는 것을 조라고 한다. 이건 조급하다 그런 말인 것 같네요. 조나라의 주보는 곧 경하고 조했기 때문에 산채로 유폐되어 죽임당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가벼우면 뿌리인 신하를 잃고 서두르면 임금의 자리를 잃는다 라고 했다. 이것은 조나라 주보를 두고 한 말이다. 권력이 막중하다는 것은 왕에 있어서 물고기의 연못과 같은 것이다. 왕의 권력은 신하의 관계에서 막중해지는 것이다. 한번 잃게 되면 다시 얻을 수가 없다. 제나라의 간공은 대부인 전성에게 권력을 잃었고 진나라의 임금, 요거는 북쪽 진나라죠. 육경에게 권력을 잃었는데 마침내 나라는 망하고 몸은 죽었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물고기는 연못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제나라 간공하고요, 그 진나라 여기 육경 이야기는 전부 다 그 왕들이 신하에게 자기 왕위를 찬탈당한 이야기입니다. 또 재밌는 게 이제 요 두 이야기가 바로 이제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올 때 기점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바로 그 사건이죠. 제나라가 왕이 바뀐 거, 왕성이 바뀐 거, 그 다음에 진나라가 세계로 분열된 거. 상벌이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날카로운 도구로서 임금이 그것을 쥐고 있으면 신하를 지배할 수 있지만 만약 신하의 손아귀에 그것이 있으면 임금을 넘보게 된다. 임금이 상줄 뜻을 밖으로 나타내면 신하는 그것을 혼자 알고 이용하여 자기의 은덕인 양 생색을 낼 것이고 임금이 처벌할 뜻을 밖으로 나타내면 신하는 한술 더 떠 스스로의 권위를 떨치는 데 이용한다. 임금이 상줄 뜻을 나타내면 신하는 그 세력을 이용하고 임금이 벌할 뜻을 나타내면 신하는 그 위험에 편승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상벌의 날카로운 도구는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상벌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죠, 그죠? 상벌. 사실 이거는 법술세 중에 법이라기보다는 내 생각에 술에 가까운 것 같은데, 한비자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자, 월나라 임금 구천은 회계산에서 지자 오나라의 임금 부차의 궁궐에 들어가 신하로서 그를 섬기며 부차에게 북쪽에 제나라를 정벌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오나라의 국력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오나라 군대는 제나라 싸워 에릉에서 이기고 양자강, 장강이죠. 장강과 제수에 걸쳐 지역을 넓히고 황지에까지 진격해 세력을 뽐냈다. 그런 다음 월나라는 오호에서 오나라를 제압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장차 상대를 위축시키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그 힘을 떨쳐 펴게 하고 장차 약하게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얘기는 법술세라는 세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세의 개념 중에 나는 한비자가 이제 그 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 한비자를 읽어보면은 상벌에 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상벌이라는 거는 법술세 중에는 내 생각에는 술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내가 들었던 거 좀 다르네 싶어서요. 자, 진나라 헌공은 이거 사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방심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힘을 떨치게 한다라는 거는. 자, 진나라 북쪽 진나라의 헌공은 우나라를 치려고 했을 때 먼저 벼곡과 명마를 선물로 보냈고, 요거 아까 순망치한 얘기죠. 지백은 구유라는 나라를 치려고 했을 때 먼저 그 나라에 큰 병거를 선물로 바쳐 환심을 샀던 것이다. 방심했다는 거죠. 방심시켰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거든 반드시 남에게 먼저 주어라 라고 했다.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몰래 일을 일으켜 마침내 세상이 놀랄 만한 큰 공적을 세우는 것을 이른바 앞을 내다보는 미명이다 라고 했다. 이렇게 선견 지명이 있는 사람은 약소한 처지에 있는 것처럼 거듭 스스로를 낮추니 이것이 곧 노자가 말하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라고 한 것이다. 지위 약승 강야 라고 되어 있네요. 저 뭐예요 방금? 네모네모 저 뭔데? 이 세상에 형체가 있는 사물은 큰 것은 반드시 작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랜 시간을 두고 이어지는 사물에 있어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반드시 적은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에서 시작되고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세밀한 것에서 일어난다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사물을 잘 처리하고 지배하려면 크고 어렵게 되기 전에 작을 때 통제해야 한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어려운 일은 아직 쉬울 때 대책을 강구하고 큰 일은 아직 작을 때 처리해야 한다라고 했다. 설거지감이 쌓이기 전에 하십시오, 여러분. 높이가 1000길이나 되는 제방도 작은 땅강아지나 개미 구멍에서 새는 물 때문에 무너지고, 개미 구멍에서 새는 물 때문에 높이가 100척이나 되는 큰 집도 굴뚝 틈새로 튀어나온 작은 불티가 원인이 되어 제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백규는 제방을 돌아보다가 작은 구멍이라도 발견하면 곧 막았고, 백규는 뭐 사람 이름이겠죠. 노인들은 불조심을 하여 굴뚝의 작은 틈새도 바로 흙으로 메웠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규는 수해를 당하지 않았고 노인은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모두 쉬울 때 마음을 써서 어려운 일을 피하고 사소한 일을 경계해서 큰 재앙을 멀리한 것이다. 하루하루 공부하고 그걸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 운동하고 그걸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러죠. 근데 그거 지키기가 참 어렵지. 옛날 명의였던 편작이, 명의 그 유명한 의사요, 편작이 채나라 환공을 아련했을 때 한참을 서 있다가 편작이 말했다. 왕께서는 지금 피부에 병이 머물러 있습니다.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깊어져서 고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환공이 대답하기를 나는 아무런 병도 없습니다 라고 했다. 편작이 물러나오는데 환공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의사는 모두 자기 이익만 탐하여 병이 없는데도 치료를 해서 공을 세우고자 한다 라고 했다. 그런데 편작은 치과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뒤에 편장은 다시 환공을 보고 말하기를 왕의 병화는 이제 살갗 속으로 파고들어 지금 곧 고치지 않으면 더 깊어져 좆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환공은 아예 상대하지도 않았다. 이에 편작은 그대로 물러났는데 환공 역시 언짢아 했다. 또 열흘이 지난 뒤 편작은 다시 환공을 보고 말했다. 지금의 왕의 병화는 이제 위장에까지 파고들었으니 당장 고치지 않으면 정말 좆됩니다 라고 했다. 환공은 본체도 하지 않았다. 이에 편작은 물러나고 환공 또한 몹시 갔잖아 했다. 다시 10일이 지난 뒤 다시 열흘이 지난 지 편작은 멀리서 환공을 바라보고는 아련도 하지 않고 달아나 버렸는데 환공은 이상하게 여겨 사실은 항상 이제 신경 썼던 모양이죠. 사람에게 그 까닭을 묻게 했다. 편작이 말하기를 안녕하세요. 병이 피부에 있을 때는 따뜻하게 찜질해서 고칠 수 있고 살갗 속으로 들어가면 침이나 뜸으로 고칠 수 있고 병이 위장 깊숙이 들어갔을 때는 탕제라는 건 약이죠. 약으로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골수에까지 파고들면 그때는 그 사람의 목숨은 사명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니까 이제 운명이 알아서 할 일이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병화는 골수를 파고들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공이 좆됐다 그런 말이죠.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뒤 환공은 온몸에 뼈마디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사람을 시켜 편정을 찾았으나 이미 서쪽 진나라로 달아난 뒤였다. 그래서 환공은 좆되고 말았다. 명의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 병이 가벼워 피부에 머물렀을 때 조치를 취하니 이는 대개 병이 심해지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일이 쉬울 때 해라 그런 말이죠. 치과 의사들이 여러분 그 충치를 치료하라 그럴 때 충치를 치료하세요. 이를 뽑진 마시고요. 충치를 치료하는 건 괜찮습니다. 자, 무릇 사물의 화복도 병이 피부에 머물러 있을 때 치료하는 이치와 같다. 그래서 성인은 일이 시작될 때 징조를 보고 재빨리 일을 처리한다 라고 했던 것이다. 요 강의 괜찮죠? 옛날 북쪽 진나라의 공자인 중이가 망명 도중에 정나라를 지날 때 정나라 왕이 그를 푸대접한 일이 있었다. 그때 대부인 숙첨이 간에서 말하기를 이 공자, 그러니까 요 공자라는 건 이제 왕의 아들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서는 중이를 의미하겠죠. 이 공자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왕께서는 그에게 덕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으나 정나라 왕은 듣지 않았다. 그러자 숙첨은 다시 한번 간했다. 그를 정중하게 대접하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죽여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뒷날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나라 왕은 듣지 않았다. 뒷날 공자 중이는 북쪽 진나라로 무사히 돌아와 왕위에 오르고 문왕이 되자 진나라 문공이죠, 그죠? 문공이 되자 분사를 일으켜 정나라를 정벌에 크게 이겨 8개의 성을 빼앗았다. 북쪽 진나라 헌공이 수국에서 나온 아름다운 벼곡을 뇌물로 바치고 우나라의 길을 빌려 괭나라를 치려고 했다. 이때 우나라 대부인 공직이가 간에 말하기를 길을 빌려주면 안됩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했습니다. 순망치한이죠, 그죠? 우리 우나라와 괭나라는 서로 돕고 의지하는 처지인데 은덕을 배반해서 안됩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그런 처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진나라가 괭나라를 쳐서 멸망시킨다면 내일은 반드시 우리 우나라가 좆될 것입니다 라고 했으나 우나라 왕은 일듣지 않고 벼곡을 탐하여 진나라의 길을 빌려주었다. 이 진나라는 곧 괭나라를 쳐서 탈취하고 이어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도 멸망시켜버렸다. 이것으로 미뤄보면 두 신하는 모두 병이 살갗에 있을 때 치료해야 한다는 이치를 터득하고 있었지만 두 왕은 진리를 몰랐던 것이다. 숙첨과 공직이는 우나라와 정나라에 있어서 편작과 같은 명이었지만 두 임금은 그들의 간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정나라는 좆되고 우나라는 좆됐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안정되어 있을 때는 어떤 일이든지 유지하기 쉽고 아직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도모하기가 쉽다라고 했던 것이다. 옛날 은나라의 주왕은 은나라 그 멸망시킨 왕이죠. 은나라의 주왕은 상아로 코끼리 이빨 있죠, 그죠? 상아로 젓가락을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사치한다 그런 말입니다. 현인인 기자는 이것을 보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생각했다. 상아 젓가락을 만들게 한 것을 보면 반드시 질그릇에 음식을 담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장차 주옥으로 만든 술잔을 쓸 것이다.
상아젓가락과 주옥으로 만든 술잔을 쓰게 되면 푸성귀 같은 거친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쇠고기나 소고기나 코끼리 고기가 아니면 표범의 태, 표범의 태라는 건 태반입니다. 태반, 태출, 태반. 아무튼 이거 그 귀한 음식입니다. 저는 근데 먹고 싶진 않네요. 아무튼 이런 귀한 음식을 먹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입는 짧은 털옷이나 띠로 이은 집에서는 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비단 옷을 입고 고대광실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 종말이 두려워 그 시작을 걱정한다라고 했는데, 5년이 지나자 주왕은 고기를 늘어놓아 육포를 만들고 짐승이나 사람을 통째로 굽는 시설을 하는 한편 술찌개로 만든 언덕에 올라 앉아 술로 된 연못을 바라보며 논의일다가 마침내 좆되었다. 안녕하세요. 올라. 부에나스 디아스. 저 친구는 진짜 외국인일까? 기자는 상아젓가락을 보고 세상의 재앙을 미리 알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대수롭지 않은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을 곧 밝음이라 한다 라고 했다. 월나라의 왕인 구처는 오나라와 싸워 패하자 오나라 조정에 들어가 부차를 신하의 예로서 섬겼는데, 왕인 부차가 외출할 때는 스스로 창과 방패를 들고 후위하면서 오나라 왕의 전구 노릇을 했다가, 전구라는 거는 뭐 시종 그런 의미겠죠. I'm from Chile. 오, siempre espero que estés feliz. I'm from Korea, South Korea. 전구 노릇을 했기 때문에 고소해서 부차를 죽이고 원수를 갚았다. 고소라는 거는 옛날 소주라는 의미인데요. 그 소주의 옛날 이름입니다. 옛날 이름 고소성이라고 하죠. 오나라의 수도였고요. 전구라는 건 아마도 그 시종 하인 그런 의미 아닐까요? Yeah, I can speak Espanol, but I can speak Espanol very little. So if you want to talk to me, then you can speak English only. I just can say like siempre espero que estés feliz like that. 자, 또 주나라 문왕은 은나라 주왕에게 옥문에서 조롱을 당하였으나 태연하게 안색조차 변하지 않았으므로 뒷날 무왕이 모기와의 싸움에서 주왕을 좆되게 하고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그라시아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유약한 태도를 지키는 것이 참으로 굳센 것이다 라고 했다. 월나라 구천이 패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남의 신하가 되어 섬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무왕이 임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남에게 조롱을 당했어도 참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성인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으니 그것은 괴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써 상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거 정신승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참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외놈 친일파들하고 좀 다르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 누굽니까? 건준이 했던 그 아저씨, 건준이 만들었던 그 아저씨 누구죠? 여운형 같은 사람이지. 근데 여운형은 실패했죠. 시발. 송나라의 어느 시골, 그리고 참 그 잠깐 그 계속 읽다 생각이 난 건데, 이거 동양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간간히 설명해 드리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나오는 일들을 전부 다 제가 설명을 하면 아마 방송 시간이 한 10배 정도는 길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춘추 전국 시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한비자를 읽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일화들이 비유적인 일화들이 전부 다 역사적인 일화들인데, 장자의 경우는 역사적인 일화가 아니었거든요. 전부 다 이제 장자가 지어낸 이야기였거든. 근데 한비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맹자는 상대적으로 역사적 맥락이 많이 필요하진 않았고요. 근데 한비자는 이게 없으면은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나 비유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요 말들이 요 방송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뭐 열국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김구용이라는 아저씨가 번역한 동주열국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열국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기 방송 있죠, 사기 열전 같은 방송들을 들어보시고 다음에 요거를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읽다가 든 생각입니다. 읽다가. 자, 송나라의 어느 시골 사람이 바곡을 얻게 되자, 바곡이라는 건 뭐 옥이겠죠. 옥의 종류겠죠 뭐. 자, 제상인 자한에게 갖다 바쳤는데 자한은 이를 받지 않고 사양했다. 그 시골 사람이 말하기를, 이거는 보배입니다. 마땅히 군자가 가질 물건이지 저같이 미천한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에 자한은 말했다. 그대는 구슬을 보배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대로부터 구슬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보배로 생각합니다. 그 시골 사람은 구슬을 탐했지만 자한은 구슬을 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노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남이 탐하는 것을 탐하지 않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다. 공박이 좋아하는 왕수라는 학자가 책을 짊어지고 가다가 주 이건 지명입니다. 주라는 곳에서 은자인 서풍을 만났다. 이때 서풍이 말하기를, 일이라는 것은 실행하는 것인데 같은 일을 해도 때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언제나 꼭 같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책이란 옛사람의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말이란 다만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옳게 아는 사람은 책 따위를 간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어째서 책을 짊어지고 다닙니까? 라고 했다. 왕수는 곧 짊어졌던 책을 모두 불살라버리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 표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냥 재밌네요. 웃겨서. 그러므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책을 쌓아두고 배우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런 일은 세상 사람이 그냥 듣고 지나칠 허물이지만 왕수는 그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다시 돌아와 배우지 않는 것을 배운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배우지 않는 것을 배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한다라고 했다. 깨우친 거지. 그렇지. 근데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책을 읽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책을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일단 왕수는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책을 안 읽고 이제 실천하는 단계에 갔다는 거고, 여러분은 책을 많이 안 읽었으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죠. 무릇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저마다 정해진 형태가 있으므로 그 형태에 그대로 응하여 이끄는 것이 좋다. 이렇듯 사물의 형태에 따르게 되면 조용하게 있을 때는 덕이 스스로 쌓이고 움직이면 자연의 도에 따르게 된다. 송나라의 왕을 위하여 상하로 당나무 잎사귀를 조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상하로 잎사귀를 조각한다고? 3년 동안 완성된 당나무 잎사귀는 좁은 곳이나 넓은 곳, 또 줄기와 가지, 잎의 뾰족한 끝부분, 그리고 잎의 모양과 색깔까지 당나무 사이에 두어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실물과 같았다. 근데 그러면 사실 그냥 당나무잖아, 이거는. 이 사람은 마침내 송나라에서 복록을 받게 되었다. 열자가 이 소문을 듣고 말하기를, 만약 하늘과 땅이 3년에 걸쳐 잎사귀 하나를 만든다고 하면 잎사귀가 달린 나무는 아주 드물 것이다 라고 비웃었다. 그러므로 천지자연에 바탕을 두지 않고 단지 자기 한 사람의 힘만을 믿고 자연의 도리에 따르지 않는 채 자기의 지혜로 만사를 결정하려는 것은 마치 3년 만에 나뭇잎 하나를 만들어내는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운 겨울에 논밭을 갈아 씨를 뿌린다면 농업의 신인 후직이라도 풍작을 바랄 수가 없다. 풍년이 들면 저절로 벼이삭은 커지게 되고 미천한 노비에게 맡겨놓아도 그 수확이 적어지지 않는다. 그렇듯 한 사람의 힘에만 맡기면 후직은 사람 이름입니다. 주나라의 선조라고 하죠. 수확하는데 힘이 모자라고 자연의 도리에 따른다면 미천한 노비라도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만물은 자연에 맡기고 감히 사람이 자귀하지 마라라고 했던 것이다. 사람의 몸에 뚫린 구멍, 곧 귀, 눈, 입,
코와 같은 것은 정신이 드나드는 창문이다. 그래서 눈과 귀가 음악이나 여색에 빠져 그 능력을 다하고 정신은 겉모양을 꾸미는데 그 힘을 다하면 그 결과는 몸속의 주체가 없어지게 된다. 몸속의 주체가 없어지면 그 앞에 화복이 산더미처럼 덮쳐와도 화복이라는 건 좋은 거요. 그것을 알 길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문을 나서지 않더라도 세상의 일을 알 수 있고 창을 통해 내다보지 않더라도 하늘의 운행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이거는 십덕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십덕들은 방 밖으로 나가세요. 자, 이 말은 곧 정신이 곧 주체인 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선 정신이라 번역했는데요. 원문은 이제 신명입니다. 신명. 자, 조나라의 경대부인 양주는, 이 양주라는 거는 그 여러분이 아는 그 양주 아니에요. 그 묵자 양주할 때 그 양주 아닙니다. 말을 부리는 기술을 왕어기로부터 배웠는데 아직 숙달되지 못했으면서 왕어기에게 경마를 청해서 3번이나 말을 바꿔 탔는데도 3번 다 뒤졌다. 졌다는 말이죠. 내기에. 이 양주가 말하기를 그대는 나에게 말 부리는 것만 가르치고 그 기술은 아직 가르쳐주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니 왕어기가 대답했다. 기술은 이미 다 가르쳤는데 그 용법이 잘못된 것이다. 무릇 말을 부림에 따라 말을 부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몸과 수레가 일치하고 또 부리는 사람의 마음이 말과 잘 조화될 때이다. 그럴 때야 비로소 빨리 달릴 수 있고 먼 곳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너는 뒤지면 나를 앞지르고자 초조해하고 앞지르면 또 내가 쫓아오지 않을까 걱정했다. 무릇 말을 달려 먼 곳까지 경주하려면 앞설 수도 있고 뒤질 수도 있는데 너는 앞설 때나 뒤질 때나 늘 마음은 나에게 쏠리고 있으니 그래서야 어찌 말과 일치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런 까닭에 너는 나한테 진 거다. 초나라의 백공승은 내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느 날 조정에서 물러나오면서 말채찍을 거꾸로 쥐어 그 뾰족한 끝으로 턱을 찔러 피가 흘러 땅에 떨어졌으나 알지 못했다. 정나라의 어느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르기를 자기 턱에 상처를 모를 만큼 무슨 일에 정신이 빼앗겼다면 장차 무슨 일에 또 정신이 빼앗길지 알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라고 경계했다. 아까 그 얘기가 이제 그 뭐죠? 눈이나 귀가 현혹되면, 눈하고 귀 같은 게 이제 현혹되면 제대로 세상 일을 볼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죠? 아승이 초평왕의 손자예요. 아, 이거 사기 새가 읽을 때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내 이거 그 번외편 같은 걸로 띄워놨지 싶은데. 자, 아무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자기 턱이 상처를 모를 만큼 정신이 빼앗겼다. 왜 밥 먹으라 그래도 이제 밥 먹으라는 말도 못 듣고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노자가 말하기를 노자는 먼 곳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알게 되는 것은 점점 적어진다라고 했던 것이다. 이 말은 지식은 너무 먼 것만을 소상하게 생각하면 가까운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성인은 언제 무슨 말을 하겠다, 무슨 일을 하겠다고 정해놓은 것도 아니지만 항상 그 지혜를 밝혀 자연에 따라 일할 뿐이다. 그런 까닭에 성인은 모든 것을 넓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멀리 가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성인은 멀고 가까운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눈으로 보지 않아도 모든 것을 밝게 꿰뚫어 안다라고 했다. 성인은 때에 순응하며 일을 행하고 자연을 바탕으로 공적을 세우고 만물이 갖추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일부러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것이다. 초나라의 장왕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지났지만 명령을 내린 바도 없고 정무를 집행한 바도 없었다. 우사마로 있는 신하가 측근에서 모시고 앉은 자리에서 임금에게 수수께끼를 내어 말했다. 한 새가 남쪽 언덕에 앉아 있는데 3년이 되도록 웅크리고 앉은 채 날개를 퍼덕이지도 않고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주둥이를 다물고 소리도 내지 않는데 이 새는 뭐라고 부르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왕이 말하기를 3년 동안 날갯짓을 하지 않으면 장차 높고 멀리 날고자 하는 것이고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은 것은 주위의 민중들을 잘 살피려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날지 않지만 한번 날게 되면 반드시 하늘 닿는 곳까지 오를 것이고 지금은 비록 울지 않지만 한번 울게 되면 세상 사람이 반드시 크게 놀랄 것이다.
그대는 걱정하지 말라. 과인은 그대의 말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했다. 반년이 지나자 임금은 장왕은 몸소 정무를 돌보게 되었는데 10가지 법령을 없애고 9가지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으며 5사람의 대신을 처벌하고 6사람의 처사를 새로 기용했는데 나라는 훌륭하게 다스려졌다. 이어서 군사를 일으켜 제나라를 정벌해 서주에서 격파하고 패자인 진나라, 북쪽 진나라와 하옹에서 싸워 이기고 제후들을 송나라에 회합시켜 마침내 패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장왕은 함부로 작은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명성을 떨칠 수 있었고 서둘러 능력을 뽐내지 않았기 때문에 큰 공로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지고 대기만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큰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했다. 초나라의 장왕이 월나라를 치려고 할 때 장자가 간에서 말하기를, 장자는 여기서 우리가 아는 그 장자인가요? 한자는 똑같은데. 왕께서는 어째서 월나라를 치려 합니까? 라고 물었다. 왕이 말하기를 지금 월나라의 정치는 어지럽고 병력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자가 다시 말하기를 신은 지혜란 눈과 같은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눈이란 백보밖을 능히 볼 수 있지만 아주 가까이 있는 자기의 눈썹은 보지 못합니다. 지금 왕의 군세는 서쪽 진나라와 북쪽 진나라에 패한 뒤로 수백리 사방의 영토를 이었는데 이것은 병력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또 장교라는 도둑이 나라 안에서 설치고 돌아다녀도 관리들은 이것마저 잡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것은 정치가 어지러운 증거입니다. 지금 왕의 병력은 약하고 정치가 어지러움은 오히려 월나라보다 더한 처지인데도 월나라를 친다 하시니 이로써 사람의 지혜는 눈이 눈썹을 보지 못함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에 장왕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월나라를 치겠다는 생각을 거두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은 남을 볼 수 있는가 아닌가 중요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것을 밝다고 한다.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것을 밝다라고 한다. 라고 했다. 눈은 멀리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정작 자기 얼굴은 볼 수가 없죠. 그것처럼 멀리 보면 멀리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정작 자기 주변 일을 살피지 못해가지고 좆된다는 말이죠. 자, 공자의 제자인 자하가 공자라는 건 여러분이 아는 공프입니다. 공선생의 제자인 자하가 같은 동문인 증자를 만났을 때 증자가 말하기를 그대는 어째서 그토록 비대해졌느냐라고 물었다. 살쪘나 보네요. 자하가 말하기를 싸움에 이겼기 때문에 비대해졌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왜 잘 안돼요? 잠깐만요. 소리가 잘 안들려? 잠시만요. 방송 지금 잘 들리는데? 자판 입력이 잘 안된다고? 방송은 잘 들리죠? 알았어.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증자가 다시 묻기를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했다. 자아가 대답하기를 나는 집안에 들어앉아 책을 읽을 때에는 선현의 도리를 깨닫고 그것을 흠모해 영광으로 여겼고 밖으로 나와 부귀의 즐거움을 맛본 뒤로는 그것을 동경해 또한 영광으로 생각했는데 두 영광이 내 가슴 속에서 서로 싸우며 승부를 가리지 못할 때는 몸이 몹시 야위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선현의 도가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해진 것이다 라고 했다. 살찐 거에 대한 핑계가 기네요. 이러한 까닭에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은 남에게 이기는 데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자기 자신에게 이기는 것을 굳세다라고 한다 라고 했다. 자승, 지위, 강. 주나라에는 옥으로 만든 판이 있었다. 그것은 요임금이나 순임금 시대에 만들어진 보물이었다. 옥으로 만든 판은 뭐 넓은 판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소문이 나자 은나라의 주왕은 자기의 현명한 신하인 교격을 주나라에 보내 구해오도록 했으나 주나라 문왕이 이를 주지 않았다. 주왕은 다시 은나라의 주왕이요 측근인 비중을 보내 구해오도록 했는데 문왕은 아무 말 없이 옥판을 내어주었다. 그 까닭은
교격은 현인이고 비중은 무도한 놈이기 때문이었다. 주나라로서는 현인인 교격에게 옥판을 주어 교격이 중용되는 것이 싫었고, 무도한 비중에게 주어서 비중이 더욱 중용되어 은나라가 더욱 확정에 시달리도록 했던 것이다. 문왕이 태국망을 위수에서 만나 나라의 요직에 등용한 것은 현인을 존중했기 때문이었는데, 옥판을 무도한 비중에게 준 것은 자신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하기를 큰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에게 도움되는 바탕을 사랑하지 않으며 비록 지혜가 있더라도 크게 헤매게 될 것인데 이것을 일러 신묘하다라고 한다 라고 했다. 신묘하다, 깊고 묘하다. 여기까지가 그 유로입니다. 유로 편인데, 유로 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노자를 해설하는 편입니다. 해로처럼 해자가 이제 해로 편이 근데 직접 노자를, 도덕경이죠. 도덕경을 해설하는 얘기들이 좀 더 많았다면은 유로 편은 역사적인 고사들을 가지고 와서 비유적으로 노자의 이야기들을 해설하는 이야기가 많네요. 조금 다릅니다, 맥락이. 그러니까 뜻은 같은데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로입니다. 유로. 자, 그 다음 편은 그 다음 편 읽어야겠지? 오늘 왜 이렇게 읽기 싫죠? 그 다음 편은 뭐냐면은 설림이냐 세림이냐, 이게 말씀 설자인데 보통 우리가 유세할 때 세라고 읽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유세객들의 이야기를 모아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세림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자, 세림편입니다. 세림편, 세림상, 세림하, 이렇게 두 편입니다. 잠시만요, 한번 찾아보고 하죠. 확실하게 좀 찾아보자. 세림인지 설림인지. 일단 영상 끊을게요.